4년 내내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55명을 한 표를 더 받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거죠. 스티커를 붙인 6개 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 지난번 선거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난 시작도 안 해봤는데 그럼 이번 대선에서 변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결국 역시 일단 코로나. 그렇죠. 네, 코로나라는 변수가 가장 클 것 같은데 미국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21만 명이 넘었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한 100만 명 조금 넘는데 거의 20%가 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굉장히 잘 대응을 못했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휙휙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도 지지율이 43%였어요. 지난 9월 지지율,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 똑같이 43%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발언을 하든 이 43%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은 맞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지율이 20%도 안 될 것이다. 이렇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경제 상황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편 투표는 말 그대로 우리 집으로 투표용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조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찍은 다음에 그거를 친구에게 편지 보내듯이 택배 보내듯이 그걸 또 우편함에 넣어서 선관위에 보내는 거죠. 2018년 중간선거 때 미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25%가 우편을 통해서 이미 투표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한 제도였고 I don't think the post office is prepared for a thing like this. This is stealing millions of votes.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몰래 이혜미 기자 우표 투표용지를 훔쳐서 이혜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고 싶은데 제가 조 바이든이라고 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흔한가? 정말 드물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본인이 질 경우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재판 때 막판 뒤집게 하려고? 우편 투표는 미리미리 보내주니까 내가 시간이 될 때 투표해서 넣으면 되니까 사실 우편 투표를 하면 투표하기가 더 쉬워져요. 편리해지면 어떤 사람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게 될까요? 바쁜 사람, 평소에 투표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게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우편 투표가 늘어나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계 연구는 우편 투표가 어떤 정당에도 유리하지 않고 다만 투표율이 한 2% 정도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제가 외신 인턴을 하면서 많은 영상들을 봤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은 여기 보시면 미네소타라는 주가 있어요. 이제 미네소타에 사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제 흑인 남성이 지난 5월에 경찰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는 그 사건이었는데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거든요. In the state of Minnesota, they were electric stuff all over the world. No domination, you have to dominate. 이렇게 인종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국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는 사실은 이게 왜 이슈지?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 후보 지명 문제인 것 같은데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법원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사회를 굉장히 흔들어 놨던 중요한 이슈들, 낙태라든지 아니면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동성 결혼 같은 이슈를 궁극적으로 결정한 게 대법관이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4년, 상원의원은 6년, 하원의원은 2년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중심직이죠. 9월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했잖아요. He's
suggest that you use a grammar book term. 근데 미국의 대법관들의 이제 성향을 보면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5대4, 5명의 보수적인 법관이 있고 4명의 진보적인 법관이 있었어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지명을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6대3의 구도로 바뀌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코로나 혹은 인종 문제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에이미 코니 바렛 그 판사를 선거 전에 지명을 함으로써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을 집결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본인의 외교정책 중에 하나의 성과로서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은 그런 깜짝 이벤트가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의 정책은 ABT, All bu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건 안 한다. 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관심을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미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국내 문제가 아주 현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외교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적다. 바이든 진짜 치매인가요? 싸늘하다.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최악의 질문인데. 이것도 하라고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화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질문에. 너무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뉴스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 바이든 이제 후보가 어릴 때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나왔던 건데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었다고 해요.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정치인이 된 건데 가끔 말을 하다가 뭐 멈추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제 슬라피 조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뭐 근거 없는 소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보면 범죄 이력, 캠프 내 성추문 이런 게 있었지만 정말 부동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정치적 양극화가 미국 사회에서 지난 30년간 굉장히 이제 강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사람들은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민주당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라든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지만 지지율은 거의 꿈쩍하지 않는 게 미국에 그만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선자별로 유학생에 대한 조치 이런 차이점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이민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로 영주권이라든지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H-1B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급해주는 게 굉장히 느려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비자 발급 과정이 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힘은 다양성에서 오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때 정책으로 돌아가서 그런 비자 발급이나 뭐 이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